남북이 4월 27일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남북이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의를 하고 8월 중으로 그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갖기로 한 데 대해서 이것이 지금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대북 제재를 한국이 스스로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는 한국이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열겠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미국 측에 협조를 구하려고 했지만은 이것이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이 예외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또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 측이 핵 리스트를 열고 ICBM을 일부 폐기를 하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연락사무소 또 미북 수교를 하기 위한 연락사무소를 서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을 하기 전에 연락사무소를 미북 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이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북한의 관심사인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해줘야 될 조치 중에 조셉 뉴은이 전에 이야기를 했죠. 연락사무소를 미북 간에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이 초기 조치에 불과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연결되고 제재가 해제되고 미북 경제 협력이 되고 국교 수립을 통해서 미북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죠. 그러면 이런 게 진전될 때 여기에 상응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전혀 내놓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94년에 제네바 합의문에 그때 1차 북핵 위기 때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합의에 따라서 북한이 워싱턴 일대에 사무실 부지를 물색을 했고 미국도 평양 사무소 대표를 내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육자회담이 진행될 때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국무부 차관보가 북의 핵신고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테러 지원국을 해제하면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되고요. 미국도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 너네들은 연락사무소를 만들려고 하면서 북한이 조금만 양보하면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고
문 정권이 그 시비를 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한요, 한국 보고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것은 결국은 대사급 관계로 가기 위한 그 사전 조치인데,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나면 평화협정 대사급 관계 제재 해제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진짜로 없애려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너네나 우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라고 이렇게 둘이 합의를 분명히 해야지요. 자,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매우 강한 어조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이 개성공단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에너지, 즉 전력, 그리고 건설 자재, 기술 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미 8월 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길어봤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는 연락사무소가 개설 완료되어서 테이프 커팅을 할 건데, 이미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개성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국 법에 따라서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해야 된다 하면서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연락사무소 문제 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규제는 외교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이걸 더 강하게 유지해야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외교적 합의로 비핵화를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개성공단 안에 연락사무소를 만든다는 것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이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미 남측의 전력이 여기에 공급이 됐고 개소식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했지만은 이 대북 제재 면제 부분에 대해서 연락사무소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완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일 날 개소식을 하려다가 지금 미국과 이런 합의를 하고 있어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전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정도로 개소식을 하려 했는데 지금 미국과 합의가 안 돼서 이걸 지금 날짜를 못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도 트럼프가 김정은과 합의한 공동 성명에서 성명문 안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언젠가는 할 건데 우리가 왜 못하냐 하면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스스로가 원칙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자, 폼페이오가 지금 북한에다가 연락사무소 제안을 한다면 북한은 이를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사관 대신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원활해지면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북한은 정상회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개성공단에 지금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데, 미국이 과거에 보면 이 90년대 베트남 하노이에, 70년대 중국 베이징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대사관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스스로 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명확한 설치 기준을 정해서 한국 보고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은 문정권이 연락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돈과 물자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면 24시간 365일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적어도 한국 사람 10수명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점점 거기에 가 있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거라 봅니다. 지금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쪽에다가 아마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별도의 공간을 꾸민다고 장비, 시설, 전력, 돈 등이 상당히 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열 몇 명이 계속 있으려면 각종 물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락사무소 운영을 핑계대고 물자가 들어가서 이 정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모든 부분을 거짓으로 말하고 속이는데 이 부분과 관해서 연락사무소를 핑계를 대고 북한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는 일이 왜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합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국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제재 외회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개소식을 해놓고 미국 측의 협조를 계속 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충분한 조율 없이 연락사무소를 열고 운영해 갈 경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왜 개성공단에 했겠어요? 개성공단을 가동시키려고 그걸 한 거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몇 개 만들고 금강산 관광도 열고 신의주 나진 선봉에도 열고 한국 남쪽 땅 파주에도 저희 최저임금을 받는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예외를 뚫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꼼수고 북한은 한국을 끌어들여서 예외를 만들어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남북 간의 경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전체 경협에 이렇게 가기 위한 구멍을 뚫는 일로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지금 뒤늦게서 깨뚫어 보고 지금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운영이 지금 사실상 다 완성되어서 개소만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유류, 즉 기름과 발전시설 등 공급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결의에 예외로 이렇게 허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불이라도 켜놓고 있을 수 있고 에어컨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가 없이 유류를 북한에 어쨌든 들어가게 하면 그건 제재 위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강경화가 가서 대북 제재의 예외나 면제를 요청한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산가족 매매소에 대한 개보수의 경우에는 인도적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이 제재의 예외를 허용해 주고 또 남북 군 통신선 복구할 때 그때 한국이 통신 물자부터 시작해서 트럭이니 뭐 이런 차량까지도 제공했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연료 물자 차량을 예외를 2차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대북 경협의 핵심이 될 수 있고 또 하필이면 개성공단이라는 경협의 그 장소에다가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이산가족이나 통신선 복구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램버트 미국 국무부 이 대북 제재 담당 차관보 대행이 지난달에 한국에 와서 경협 기업들한테 앞서가지 말라고 경고도 했고 또 폼페이오가 조명균하고 통화를 해서 경고도 했지요. 자, 우리가 대북 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허용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대북 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연락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 때문에 대북 제재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고, 특히 한국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경우에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아세안 등 주변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운영이라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최근 보요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연내 남북 도로, 철도, 이 착공식 등을 거론한 데 대해 남북 합의가 한미 동맹보다 중요하다는 공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명의 미국의 전문가들이 문재인의 남북 철도 도로 발언이 미국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우려를 했지요. 그때 뱁슨은 이 문재인의 발언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볼튼 같은 미 정부 내 여러 관리들을 분명히 화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의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반영한 거겠지만은 올해 안에 착공 시기 목표라고 시기를 밝힌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를 밝히게 되면, 자, 미국이 마치 빨리 안 해서 북한하고 비핵화 진행을 한국은 북한하고 합의한 대로 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를 무너뜨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관리들은 이런 발언을 남북 합의가 미한 동맹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공개 압박으로 비춰지고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미국의 보수 관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 뱁슨 고문이 지적을 했지요. 자, 미국 내 많은 전문가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핵화보다 남북 합의가 우선이라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자, 미국 정부의 분노와 관계없이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남북한보다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딜레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에서 오랫동안 북한 중국 경제를 분석한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문재인의 이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것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 관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도대체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화를 내며 반문하게 할 만한 내용이다라면서 브라운 교수는 철도 도로 연결은 유엔 제재와 병행할 수 없다며 추후 제재 해제를 전제로 말했다 하더라도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의 경제 지원에 반대를 할 게 분명하고 제재가 바람대로 풀리지 않으면 문재인이 북한으로부터 역풍에 직면할 상황이 큰데 천지도 모르고 저렇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주도로 철도,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미국이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 정권 역시 이 일을 또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전례로 볼 때 북한은 돈과 장비, 기술, 자원만 받아서 스스로 이런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를 원하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국이 와서 직접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맞아요. 이명박 정권 때 북한에 대해서 남북 가스관 사업을 하겠다고 엄청 설쳤는데 안 된 이유가 북한이 돈만 주면 우리가 러시아와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대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이용당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을 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라고 브라운 교수는 이야기를 했고, 미 랜드 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먼 연구원도 문재인이 광복절 축사에서 그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문재인은 비핵화는 관심이 없이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핵화 진전 없이 경제의 동력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한 성과물로 철도 연결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개소식에 문재인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지를 보이는데요. 자, 이 개소식을 가지고 남북 경협과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전진 기지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그 다음에는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고 연락소장을 무려 차관급으로 하겠다라면서 박선은 국정원장 특보 얼마 전에 상하이 총영상과 갔다가 몇 달 만에 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국에 와서 국정원장 특보를 했잖아요. 이 친구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소장이 된다는 겁니다. 반미 학생운동인 삼민투 위원장 출신으로 미 문화원 점거 사건 당사자인데 이 사람을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100명이 올라가서 거창하게 연락사무소 설치를 갖다가 하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은 아마 미국 측의 반대를 남한 측의 친북, 그 다음에 종북, 민족주의 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면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하기 위한 수를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이미 6일 전에 한전이 전기를 공급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공급의 차질을 빚어졌을 때 대비해서 이제 여기에 발전소하고 유류까지도 갖다 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북한하고 이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북한 땅 안에서 공작을 꾸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절대로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서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한국 땅도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방하길 바랍니다. 연락사무소 대북 퍼주기의 온상이자 대북 공작의 온상이 아니 대남 공작을 위한 온상이 될 것입니다.